안녕하십니까, YK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66보입니다. 오늘은 제65보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재연설비 이야기 34번째, 특별 비난계단 재연 12번째 이야기로서 승강로 급기갑 재연을 하자입니다. 평상시에 승강로 꿀뚝 효과 이렇게 제거하자. 그리고 화재시 승강로 재연으로 승강기 피난을 가능하게 하자입니다. 지난 제65보를 철회했죠. 그리고 63보도 일부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승강로 급기갑 재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63보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해 상승 기류를 발생시켜서 정상 굴뚝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상 굴뚝 효과를 그냥 굴뚝 효과로 앞으로는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63보와 65보에서 굴뚝 효과를 제거할 다른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철회하였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빠뜨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 특별 비난계단 재연 도입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12월 25일 대한민국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형각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163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했었답니다. 그 후 9년 후 80년 11월 21일 미국 라스베가스의 MGM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85명이 죽고 60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다루는 재연서적에서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두 사례의 화재층은 1층이었답니다. 후자 MGM 호텔의 경우는 층별 사망자 통계가 있는데 85명의 사망자 가운데 거의 80%인 67명이 화재실과 거리가 아주 먼 고층에서 사망하였답니다. 즉 MGM 호텔에서는 1층 화재실에서는 18명이 죽었는데 그보다 훨씬 떨어진 14층, 17, 18, 19, 20, 21, 22, 24층 여기서 67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이제 사고 기사들을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1층 화재가 어떻게 전층 화재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 발전 과정을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때는 쌀쌀한 날씨여서 계단실은 정상 굴뚝 효과가 발생되어 1층 부분은 음악, 진공 상태일 것입니다. 1층 화재가 발생해서 계단으로 피난하기 위하는 등 계단실 문이 열리게 되면은 화재실 연령기는 계단실로 훅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계단실로 들어간 연령기는 고층으로 상승하여 화재 전파 및 인간 사냥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고들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계단실 재연 설비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연 설비는 계단실과 같은 수직 샤프트로 굴뚝 효과에 의한 연령기 전파를 막아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소방인들은 계단실 상태가 음압이든 양압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실문, 계단실 문 양문이 열린 부속실에다가 약간의 방연풍이라고 그래서 그 1.5 입방메타/세크 정도밖에 안 되는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 연령기가 계단실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것으로 그냥 우기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걸 알면서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를 처리하는 용기를 우리가 갖기를 이제 촉구합니다. 저는 이 야성을 깨뜨리고자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 보았었습니다. 작년에 굴뚝 효과를 상쇄하는 계단실 급기갑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한 재현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층 건축물에는 계단실과 비슷한 수직 샤프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베이터 승강로, 이하 승강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승강로도 동절기 저층 화재 시에는 발생한 연기를 흡인하여 고층으로 전파시키고 엘리베이터를 또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고층 건축물에서는 계단실과 승강로에서 발생하는 동절기 꿀뚝 효과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64호에서 소개한 SK 건축기술 정보지 논문에 의하면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축물이 평상시 꿀뚝 효과를 저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외곽 밀폐에 의해서 외기의 유입과 유출을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방법은 전층의 거실이 꿀뚝 효과로 인해 생기는 수직 샤프트의 기압과 각해되도록 적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재난을 고려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 방법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쓴 고층 건축물에서 추운 겨울 저층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3층 빌딩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대에 의하거나 거주자에 의해 화재층 창문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문이 파손되면 음압인 화재실로 외기가 몰려 들어가 대기압으로 기압이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연기는 음압 상태인 계단실, 승강로 등 수직 샤프트로 밀고 들어가 고층부로 신속히 상승 전파될 것입니다. 고층부에 모이는 연기의 기압은 꿀뚝 효과가 커지고 중성면의 하강으로 인하여 화재 이전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기압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식으로 설명하면은 최상층 높이를 190m다, 외기는 영하 10도다, 그리고 계단실 또는 승강로 온도 연기가 좀 들어간 30도씨다 이렇게 가정해서 2층은 개방되어 중성면은 한 10층 정도 30m 정도에 있다고 가정해서 계산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면은 고층부 63층 부분은 278파스칼이라는 높은 기압이 형성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승강로에 더 많은 연령기가 들어와 높은 온도가 더 30도가 아니라 40도 50도로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막강한 꿀뚝 효과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단실 고층부의 고압 연기 300파스칼 정도 되는 고압 연기는 거실 문틈 이렇게 등으로 세차게 침투하게 되어 거주자를 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들 63층 63빌딩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동절기의 꿀뚝 효과를 밀폐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저층 화재 발생 시라면은 앞에 인용한 MGM 그랜드 호텔 사례와 유사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 건축물에는 수직 샤프트가 계단실뿐만 아니라 승강로가 또 있습니다. 승강로를 빼놓고 계단실 꿀뚝 효과만 경감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반감될 것입니다. 승강기가 많은 타워형 고층 건물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승강로의 꿀뚝 효과가 그대로 있다면 그 효과가 전층 거실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저층 화재 시 연기를 고층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상당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승강로에 대해 꿀뚝 효과를 없애는 극기가압 재현이 실시되도록 한다면 연기 전파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피난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고층 건축물의 승강기는 화재 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시에 패닉 상태의 피난 군중들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지켜지기도 어려울 것이니, 아예 승강로를 꿀뚝 효과가 거의 없는 극기가압 재현을 실현시켜서 고층 건축물의 승강기는 모두 비상용 승강기가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계단실 재현과 승강로 재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단실에는 어떤 제연 설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정해 봅니다. 제59호 사례와 유사한 고층 건물이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 논문 제59호에서 소개한 현재 조회수가 2000회에 근접한 꿀뚝 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한 계단실 급기가압 제연 시스템 제안이라는 그 논문에서 계단실 기압을 1층은 마이너스 30파스칼, 이제 최고층 40층은 30파스칼로 설정하였었는데, 그때 1층을 마이너스 30으로 한 것은 너무 낮게 가정하였다고 생각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로비층 외부 출입문 개방 시에 심한 침입바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해서 1층을 마이너스 10파스칼이 걸린다. 대신에 꼭대기층은 40파스칼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가정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고층부 프랩댐파도 40파스칼, 지난번에 30이었죠. 이상으로 설정하고, 하부는 10파스칼 이하의 낮은 음압 상태에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최고층 40파스칼, 1층은 마이너스 10으로 설정했을 때 높이별로 필요한 계단실 기온을 이제 한번 알아봅니다. 외기는 영하 10도라고 보아서 계단실 높이 90m, 한 30층 건축물쯤 되죠. 여기에서 꿀뚝 효과가 50파스칼을 알려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40 사이가 50, 이제 차압이 50파스칼이죠. 그걸 나오게 하려면은 TS 승강로 온도가 얼마가, 승강로가 아니죠, 계단실 온도가 얼마가 되면 되겠는가 하는 거를 식을 세워 가지고 이거 TS 이퀄로 이렇게 풀면은 274.6K가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 T는 마이너스 10도씨인 263K와 비교를 하면은 계단실 온도는 11.6K로 이제 되어서 즉 1.45도씨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120m 계단실 높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계단실 기온은 영하 1.5도씨면 되겠다 하는 이제 계산이 됩니다. 계단실 높이 150m, 50층 건축물 정도가 되는 데서는 50파스칼 차압, 아래 마이너스 10, 위에 플러스 40 나오도록 하는 그때의 외기가 영하 10도일 때의 계단실 온도는 영하 3.35도씨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외기 온도 차는 6.8도씨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 건물 높이에 대해서 계단실을 평상시 상부 프랩댐파에 의한 꿀뚝 효과 저감 관리 방법을 쓴다면은 계단실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은 최고층 40파스칼, 최저층에는 마이너스 10파스칼이 되도록, 델타 P 50파스칼이 되도록 계단실의 기압 관리를 평상시에 하겠다고 할 경우에 90m일 때는 내외기 온도차 11.6도, 120m 높이일 때는 8.6, 그 다음에 150m일 때는 내외기 온차 6.8도씨가 되고, 계단실 온도는 90m일 때는 1.45도씨다, 120m일 때는 영하 1.5도씨다, 그 다음에 150m 계단실 높이라면은 영하 3.35도씨다, 뭐 이렇게 형성된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근데 요즘 아파트, 실제 아파트들은 창문을, 계단실 창문을 훌훌 열어놔서 거의 이 내외기 온차가 1, 2도 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한 건물에서는 내외기 온도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한번 제 64보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참고로 이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단실 기압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상하 계구부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중성면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죠. 꿀뚝 효과 이해에 이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소방 기술자들이 꿀뚝 효과 이해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은데, 막 그거를 위해서 앞에 얘기한 얘기를 연습 문제로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습 문제: 건물 외부는 영하 10도다. 이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높이 120m인 계단실로 도입해서 계단실 기압을 최고 위치에서는 120m 위치에서는 40파스칼, 그래 1층 H골 제로 되는 위치에서는 마이너스 10파스칼이 형성되도록 하고자 한다. 그때의 계단실 온도는 얼마가 돼야 될까? 그다음 두 번째, 상하 계구부의 풍량 및 필요한 계구부 면적은, 그 다음에 중성면의 위치는 최하단 H골 제로에서부터 얼마의 위치, 몇 메다의 위치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단 거실로부터 계단실이 취득하는 열량은 복잡한 열전달 경로를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의 벽체로 단순화해서 거실 10도씨, 외부 기온 마이너스 10도씨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앞에 그림이 뭐냐 하면은, 실제 이게 계단실과 거실과의 구조는 거실에서 이렇게 화장 현관 거치고 부속실 거치고 이렇게 해서 계단실로 열이 나가야죠. 또 그래서 하여간 이게 굉장히 열전달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콘크리트 200mm, 그 다음에 단열재 150mm가 된 이런 계단실, 이런 참마 단열 구조로, 벽체 구조로 보고 계산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단실이 이게 거실과 면하고 있는 면적은 소위 폭이 이게 5m다. 여기서까지 5m다. 그 다음에 높이는 막 계단실 높이 1120m죠. 계단실의 높이. 그래서 600평방미터다는 걸로 해서 열 취득 열량을 계산하면서 해라. 그런데 이 방금 본 여기서 표면 열전달 계수, 이거는 8이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열전달 계수는 1.4다. 그 다음에 단열재 열전달 계수는 0.029다 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그 계단실로, 거실 열이 계단실로 전달되는 열량을 이제 계산을 하면서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풀이 1. 필요한 계단실 온도 구하기. 높이 120m, 50파스칼 꿀뚝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P 델타 P SO 이렇게 해서 3460 T5분의 1 TS분의 1 높이 H 120m 이거 50파스칼이다. 이걸 세워서 TS를 앞으로 내서 이렇게 풀면은 271.6K가 나온다. 그래서 섭씨로 환산하면은 마이너스 1.55도씨다 하는 거, 이거 앞에서 한 내용이지요. 다음 두 번째, 상하 계구부의 풍량 및 계구부 면적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여기 들어오는 취득 열량, 냉방 로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거실로부터 계단실로 들어오는 취득 열량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그 열전달 계수들을 가지고 총괄 열전달 계수를 구한 거와, 그 다음에 그 면적이 600평방미터라고 주어졌죠. 그거에다가 델타 T라는 것은 계단실 온도와 거실 온도, 그것이 그 차이를 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총괄 열전달 계수를 구하는 것은 이 벽체를 기준으로 저거를 했죠. 여기서 표면 열전달 계수, 이게 거실 쪽, 계단실 쪽, 여기에 계수가 8로 주었고,
콘크리트 열전도 개수가 1.4로 줬고 단열재 이거의 열전도 개수가 0.029로 주었죠. 그래서 그거를 공식에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외우기 좋은 공식인데 총괄 열전달 개수 K분의 1은 지분의 1이다. 지분분의 1 그러니까 그 공기와 고체가 만나는 부분 거기 개수들 8로 주어졌죠. 8분의 1. 그 다음에 콘크리트 열전도 개수 콘크리트 두께, 그 다음에 단열재 열전도 개수, 그 다음에 단열재 두께, 그 다음에 이제 외벽의 열전도 개수 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0.18 킬로칼로리 퍼평방미터 아워 도시 이렇게 이제 총괄 전달 개수를 구해놓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취등 열량으로 2327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걸로 취등 열량 계산되는데 이 계산되면은 외기 필요량이 이제 나오게 되죠. 외기가 들어와서 이 열량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외기가 마이너스 10도씨던 것이 마이너스 1.5도씨로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그 온도 차이가 8.45도씨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 1.5, 또 낮은 온도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빼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높은 데서 낮은 거 뺀다. 그리고 이 공기의 비열이라는 것은 이제 0.24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냉각 열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기가 즉 가열되는 열량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비열 곱하기 이 저기 온도 차,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의 공기 질량이 곱해져야 되겠느냐. 이 QH 하는 것은 이 들어오는 열량 이것과 같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요 M가 미지수죠. 그리고 M은 QH 나누기 S 델타 T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그래서 2327 하는 것이 취등 열량 나누기 비열 또 나누기 온도차 이렇게 해보면은 1147kg per hour가 나오고 이거를 3600으로 나누면은 0.319kg per sec의 필요 공기의 양이 질량으로 이렇게 계산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부 계구부 면적으로 이제 또 가야지요. 그럼 하부로 계급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영하 10도씨의 공기인데 그 밀도를 이제 구해보면 T분의 353 하는 그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도씨의 공기의 온도는 263K죠. 그래서 353으로 나누면 1.34 kg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M 이퀄 로 Q라는 식의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질량유량은 최적유량 곱하기 밀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최적유량은 이제 질량유량 나누기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저기 이 0.319kg/s라는 질량유량은 밀도 1.34로 나눠주면은 최적유량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하부 계급으로 통과해야 될 최적유량은 0.238 立方메타세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 계급부 공식을 일량 공식 그걸 쓰지 아니하고 이제 정미 계산을 합니다. 단순 계급부 공식은 공기의 밀도를 1.2로 이제 적용해 놓은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의 밀도를 이제 여기서 앞에서 계산한 1.34를 써서 계산을 해야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Q는 CAV다. V는 로분의 2P다. 그래서 C를 0.64로 보고 A 루터 로가 1.34로 방금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 델타 P가 하부 계급은 델타 P가 10이죠. 그래서 요 2.47A로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런데 요 2.47A라는 것이 이 0.238 立方메다/s라는 최적 유량이죠. 그래서 여기서 A를 이제 구하면 된다. A는 0.238 나누기 2.47이다. 0.238 나누기 2.47. 그래서 0.097 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약 0.1 평방미터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루터를 씌워서 보면은 미리 단위는 이제 반올림해서 센치로 표시를 해보면은 정사각형 32cm, 32cm의 크기가 나오고요. 다음 상부 계구부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상부 계구부로는 이제 계단실의 공기 1.5도 영하 이 온도의 공기가 이제 상부 계구부로 빠져나가는데, 그 영하 1.5도씨의 공기 밀도는 1.3kg 포당하다. 입방배도당 1.3kg다. 온도가 조금 이제 올라갔는데 밀도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난다, 그죠? 위에서는 1.34 된 것이 여기는 1.30으로 이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적 유량으로 환산을 하면은, 근데 계구부, 상하 계구부 통과되는 질량 유량은 이제 질량으로 표현하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3, 그러니까 질량 유량은 아까 0.319kg/s였죠. 그래서 0.319 나누기 1.3으로 하면 0.245 입방메다/s로 최적 상부 계급으로는 나간다가 되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Q는 CV 로를 1.3을 넣고, 그러면 5.02A 이렇게 되고, 이것이 방금 구한 0.245 입방메다/s다. 그래서 상부 계구부의 면적 A는 0.245 나누기 5.02 이렇게 해서 0.049 평방미터가 나오고요.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23cm, 23cm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계구부가 하계구부에 비해서 이제 거의 반이죠, 반. 이런 관계가 나온다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면의 위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부차압이 마이너스 10파스칼이죠. 그래서 중성면으로부터의 거리, 이거를 여기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하는 거에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이제 관계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TOTS를 여기다 대입을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H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24m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이게 아래로라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즉 지면으로부터 24m의 위치, 전체 높이의 120의 5분의 1 위치이죠. 검산 차원에서 중성면에서 상단까지 거리에서 상단의 기압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3460 T5분의 1 TS분의 1 이제 아까 96m를 곱해보면 정확히 40파스칼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계산이 잘 됐다, 중성면 계산이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답으로 정리하면은 1. 계단실 온도는 영하 1.5도씨, 두 번째 상하 계구부 질량 유량은 0.319kg/s, 최적 유량으로 표현하면 상하가 이제 다르죠. 질량 유량은 상하가 똑같이 표현합니다.
최적 유량은 하가 0.238 입방메다 per sec, 상은 이제 부피가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커집니다. 0.245 입방메다 per sec. 그리고 계구부 크기는 하가 상에 비해서 2배나 됩니다. 하는 0.097 평방메다, 상은 0.049 평방메다. 3. 중성면의 높이는 1층 바닥으로부터 24m로 나왔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제인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한 극기가압의 개념은 무엇이냐? 지난 63보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해서는 상승 기류에 의한 연돌 효과 경감이 불가능하다 하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인 승강로의 냉방 방법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승강로 내부 온도와 내외기 기온 차의 결정, 이거는 상관관계가 아주 있는 것이요. 그래서 승강로의 온도, 즉 내외기 온도차는 승강로의 높이, 또 승강로 상하의 기압, 그 다음에 바깥의 외부 기온이 아주 최고 추울 때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30층 건축물이라고 보면 승강로의 높이가 한 90m 된다고 봐서 승강로 기압은 제일 꼭대기가 40파스칼, 제일 아래에는 10파스칼이 나오게 합니다. 이거는 제연을 생각한 그걸로 전체적으로 양압이 10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연기가 못 들어온다고 해서 설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외부 기온 마이너스 10도다 할 때에 내부 기온이 얼마가 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40 마이너스 10에서 델타 P가 상하 차이가 30파스칼이죠. 그래서 계단실, 앞에서 본 계단실에 비해서는 온도가 훨씬 낮게 나올 겁니다. 그 방법은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계단실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아까 50이던 것을 30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강로 온도는 영하 3도씨면 되겠다. 90m 높이일 때에 마이너스 3도씨면 되겠다. 즉 내외 기온차는 7도씨가 이제 되는 것이죠. 내외 기온차는. 이 내외 기온차 의미는 30층 건축물에서는 승강로 기온을 외기보다 7도씨 높게 이 승강로를 관리한다면은 꿀뚝 효과는 30파스칼 이내가 될 것이라는 이제 역설명이 이제 가능하지요. 그래서 다시 외기가 영하 10도라고 가정을 이제 제일 추운 때로 가정했는데, 따뜻해져서 5도씨, 영상 5도씨로 이제 높아진다고 볼 때에 계단실 기온은 그거보다가 7도씨 높은 12도씨로 하면 꿀뚝 효과가 어떻게 나오나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그때 꿀뚝 효과는 이것이 TO가 278K는 영상 5도씨죠. 그래서 이거를 12도씨 285K로 넣으면은 27.5파스칼이 나와서 우리가 30파스칼 그 아주 추울 때보다는 오히려 이제 작아지지요. 그래서 승강로와 외기와의 차이를 7도씨 델타 T로 관리되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면은 온도가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커버가 된다 하는 걸 이해하고자 요거를 계산해 본 겁니다. 즉 외기가 추울수록 꿀뚝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예상 최저 기온으로 관리 온도차를 앞에서 같이 이걸로 이걸 최저 영하 10도씨다 하는 가정으로 한 것이니까 그거가 이제 참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예를 든 거는 승강로 높이 120m짜리 40층 건축물 정도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상 40파스칼, 하 10파스칼로 승강로 압력을 기압을 만들고자 할 때에 외부 기온은 영하 10도다. 그럴 때에 승강로의 기온은 영하 5도씨로 하면 된다 하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델타 T는 5도씨다. 내외 기온차는 5도씨다 하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승강로 150m 높이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은 승강로 온도가 아까 영하 5도씨 되고 영하 6도씨로 더 낮아지고 내외 기온차는 4도씨가 되고, 다음 예는 한 200m로 또 4개까지 해봅니다. 200m로 해봤더니 승강로 높이를 그래 봤더니 이 승강로 온도는 7도씨가 나오고 내외 기온차가 3도씨가 나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90m, 120m, 150m, 200m 되는 승강로 높이일 때에 저기 승강로 내부 기온은 외부가 영하 10도라고 봤을 때 90m에서는 영하 3도, 120m일 때는 영하 5도, 150m일 때는 영하 6도, 200m일 때는 영하 7도의 내부 기온이 나오게 해야 이 30파스칼의 꿀뚝 효과 그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내외 기온차, 즉 외부보다 내부의 기온이 이렇게 7, 5, 4, 3이 되도록 이 저기 온도차 관리를 하면은 이 꿀뚝 효과가 30파스칼 이내로 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위의 기온차를 만들기 위한 승강로 냉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강로는 추운 겨울에 열을 받을 수 있는, 전달받을 수 있는 곳은 거실로부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로부터 열이 많이 들어오면은 여기를 냉방 로드가 증가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들어오는 열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 좀 더 단열할 곳이 없는가도 한번 생각을 미리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좀 복잡해서 그 전열 계수는 아까 그 벽체 아까 0.18 나온 그 총괄 열전달 계수를 쓰도록 합니다. 취등 열량 구하는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기 0.18 하는 거는 아까 구조와 같은 그 총괄 열전달 계수이고, 7.2 하는 거는 이제 승강기 한 대가 있는 때에 승강기 둘레, 승강로의 내부 둘레가 되겠습니다. 이 H는 이게 승강로의 전체 높이, 그렇게 되면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면적으로, 그런데 이제 온도차는 얼마냐? 승강로 내부 기온 을 이게 거실 온도 20도씨라고 봐서 거기서 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냉방 로드를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보는데,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네요. 네 개의 승강로 높이 H1, H2, H3, H4, 그래서 90m, 120m, 150m, 200m를 가지고 승강로의 둘레가 한 변이 1.8m인 사면으로 그 둘레가 7.2m 짜리죠. 그래서 승강로 기압은 상 40파스칼, 하 10파스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외부 기온은 영하 10도씨다. 거실 승강로 간 총괄 열전달 계수는 0.18이라고 이제 본다 해서 H1, H2, H3, 이제 H4 승강로에 대해서 각각의 냉방 로드가 얼마인가를 이제 계산을 해 봤더니, 여기가 이제 하나만 보면은 0.28 곱하기 둘레 7.2m, 높이 90m,
델타 T 23도 하면 2683 칼로리 퍼 아워가 이제 나오지죠. H1, H2 세포가 이렇게 쭉 2600, 3800, 5000, 7000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냉방노드가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승강도 냉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방법, 제1방법은 승강로 안으로 외기를 불어넣는다. 송풍기를 써서 하는 얘기죠. 둘째 방법은 이 제1방법 가지고 좀 무리스럽다 할 때에 에어컨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에어컨과 같이 쓴다. 송풍기로 낮은 온도 외기 공급하는데 그거를 일부 쓰고 한 반 정도 쓰고 그거를 기본 풍량으로 이제 계속 공급을 하면서 부족한 냉방 로드,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든지 이럴 때는 에어컨으로 실행을 이제 그걸 보충을 해주는 방법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게 아까 봤듯이 이게 높아질수록 참층 그게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게 냉방 로드는 아주 크게 증가되죠. 이 냉방 로드가 큰다는 것은 외기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외기를 많이 공급한다는 거는 이제 부담을 줍니다. 설계에 부담을 주고 건물에 부담을 주는 거라서 그거를 좀 적절히 줄이면서 에어컨에 의해서 냉각을 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을 많이 불어넣으면 또 많이 빼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1방법, 외기만 공급하여 냉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H1 90m, H2 120m, H3 150m, H4 200m라고 해서 앞에 것을 이 표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지요. 층수가 있고 외부 기온은 영하 10도다 할 때에 온도차는 이렇게 3, 4, 5, 7도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부 기온은 영하 3도 든 것이 영하 7도까지로 200m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냉방 로드는 2600에서 7000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되고요. 이거를 급기해야 될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계단실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인데 30층 90m일 때는 0.34 입방메다 세크, 40층일 때는 거의 그 2배가 넘네요. 0.692 입방메다 퍼 세크. 50층은 또 거의 그 2배인 1.13, 그 다음에 200m일 때는 또 그 2배인 2.08로 급격히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풍량이 늘어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또 정리를 해 보니까 층수에 따라서 풍량, 필요급기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되어서 이것을 이제 층고가 소유 50층 이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풍량이 이게 너무 커진다 하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이걸 외기로 할 거냐, 제가 보건대는 한 40층까지 정도가 외기만으로 하기에 적절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옆길로 세서 승강로 출입문 틈을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승강로는 추운데 그것이 이제 부속실로 승강로의 바람이 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나오면 곤란하죠. 승강로에 도 부담이 되지만은 부속실에도 이제 추워지는 부담이 있어서 거기는 최대한 실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입문과 문설주 사이, 전에 보던 그림이죠. 현재는 이렇게 이게 이쪽이 저기입니다. 부속실 쪽입니다. 승강로 안쪽.
문이 왔다 갔다 승강로에 출입문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5, 6mm나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람이 잘 새고 들락날락 하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실리콘 러버 같은 걸로 딱 하나 커버를 붙여 놓으면은 딱 낄 때는 탁 닦였다가 샥 열릴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열릴 때 새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커버만 붙인다면은 거의 사이드는 이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두면은 그 틈새로 새는 바람이 적어서 냉방로드도 줄일 수 있고 아주 이게 우리 승강로 재현의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방풍 카바를 이제 승강로 출입문에 했다고 보고 그 후에 틈새 크기 추정 및 누설량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강로 출입문에 방풍 카바를 설치했다고 본다면은 정면에서 승강로 출입문을 볼 때 좌우 문틈은 없고 상하 문틈만 있다고 봐서 상하 문틈의 크기는 간격이 하나는 레일 타고 전부 위에 접촉하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1mm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1mm라고 봐서 개구 면적으로 환산하면은 출입구 폭이 보통 0.8m 짜리가 많죠. 그래서 그거가 두 군데 앞 좌우 있다. 이거 상하죠. 그래서 0.001 1mm 이걸 해서 0.0016평방미터 출입문 한 개당. 그래서 승강기 한 대가 있는 아파트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층, 40층, 50층 또 200m, 67층의 경우 이렇게 해서 보면은 0.048, 0.064, 0.080, 0.107 이렇게 해서 문틈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승강로 기압을 아래 10파스칼, 위 40파스칼 한다면은 평균이 25파스칼로 보고 이렇게 이 면적을 가지고 누설량을 계산하면은 큰 오차가 없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0점 0.2루베, 40점 0.27루베, 0.33 일방메다, 그 다음에 0.44 일방메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필요 극기량은 이렇게 컸죠. 각 높이에 따라서. 그런데 이 승강로로 이렇게 극기를 했는데 부속실로 요 정도 바람, 방금 계산한 요 바람이 누설되면은 이게 차이가 크죠. 여기서는 보면은 1.64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차이로 남는 거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는 외부로 버려야 되죠. 외부로 버려 1 빼기 2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0.14를 외부로 버린다. 0.4 일방메다 세크를 버려야 된다. 나중에는 1.64 세제곱미터 세크를 외부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어서 요 40층까지 0.4까지는 그 버리기가 부담이 좀 적은데 0.8, 1.64는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이 풍량은 0.69, 0.7 정도까지의 필요극기를 끊고 나머지는 에어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다음 승강로 이제 외부 배출량의 처리 방법. 위 표에서와 같이 승강로 극기량이 부속실로 이렇게 누설되고 남는 양 이것이 이제 외부로 배출해야 된다 그랬죠.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계단실을 경유해서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이거는 승강로 공급한 바람 일부가 부속실로 가고 남는 양은 상부에 설치한 정압 배출 플랩 댐퍼에 의해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전에는 과압 배출 프랩 댐퍼라고 했던 용어가 좀 어색해서 정압으로 이제 고쳐봤습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이제 배출한다. 그게 더 맞는 용어 같아요. 이 방법은 계단실의 꿀뚝 효과 경감을 하는 계단실 재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부속실 재현만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에 저기 승강로에 대해서만 어떻게 꿀뚝 효과를 약화시켜 보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그림이 밑에 있는데, 승강로 송풍기가 여기 수동 볼륨 댐퍼 그리고 역류 방지 프랩이 있는 요 부분을 경유를 해서 승강로로 바람이 들어가면은 이 승강로 상단에 있는 일정한 압력에서 작동하는 이제 댐퍼가 40파스칼에서 열리는 댐퍼가 작동을 해서 상단 압력을 40파스칼로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풍량 조절 댐퍼의 기능은 뭐냐? 밑에 있는 풍량 조절 댐퍼의 기능은 이게 승강로 송풍기를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사죠. 근데 그걸 돌려보면은 좀 여유 있는 양을 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송풍기 여유 풍량을 좀 카트 해주는 그 수동 조절 시운전 시 한번 해놓으면, 한번 고정해 놓으면 막 끝입니다. 그리고 역류 방지 플랩이라는 거는 이거를 송풍기가 중간에 꺼질 수가 있고, 이걸 또 단속 운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계단실이 아니죠. 승강로에 차있던 그 기압이 이 역류대에서 빠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승강로 기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걸 나도 막 헷갈렸는데요. 기압이 어떻게 설정되는가를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승강로 기압은 승강로 상단에 있는 이 정압 배출 플랩 댐퍼에 의해서 거기 설정된 기압으로 상단 기압이 결정될 겁니다. 40파스칼에서 작동하라 했으면은 그 위는 40파스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아래의 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외기 기온차와 내려간 거리에 따라서 그 아래 기압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10도씨 외기, 내기가 5도씨로 이제 승강로 내가 5도씨라면은 외기 5도, 온도차가 5도씨죠. 그리고 상단 아래 50m 위치라면은 상단 아래 50m 위치의 델타 P 의 뜻은 바깥 대기압과의 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단 기압, 그 상단의 델타 P 큰 40파스칼은 외부보다 여기 40파스칼고 내부가 높다, 이 말이죠. 40파스칼에서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H 이 공식에 의해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50m 요걸 적용하면은 50m 내려가는 위치의 기압은 27.7파스칼이 된다. 그 상단 아래 120m 위치라면은 요걸 120으로 바꾸면은 10.5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10.5파스칼 가는 거는 위 H2 120m 40층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승강로 표 2, 승강로 높이에 따른 내외기 온차. 그러니까 외부가 마이너스 10도다. 그러니까 승강로 상기압 40, 하기압 10. 그럴 때 120m 40층에서는 내부 기온 소위 5도씨로 이렇게 설정했다. 이런 거가 이제 만족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계단실을 경유해서 버리는 방법입니다. 계단실에 정압 배출 댐퍼가 있는, 즉 극기가압 재현 설비가 된 경우에 이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과 같이 계단 승강로 연결 풍도로,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승강로와 계단실을 상단을 이렇게
계단실 승강로 연결 풍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승강로에 이렇게 극기 송풍기로 수동 볼륨 댐파 역류방지 프랩을 통해서 승강로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앞에 얘기한 것과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상단에 정압 프랩 댐파를 설치하는 것을 생략해서 이쪽에 계단실에 있는 과압 배출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압으로 하기로 했죠. 그죠? 정압 배출 프랩 댐파 그거에 합산해서 겸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계단실의 배출 프랩 댐파, 정압 배출 프랩 댐파의 설정 시가가 같이 40파스칼로 설정해서 쓸 때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그 크기는 승강로에서 배출해야 될 양과 그 계단실에서 배출해야 될 양을 합해서 그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별도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면 그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연결 풍도하고 요것의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거는 승강로 외부 처리량을 이렇게 계산한 것을 가지고 승강로에서 계단실로 나갈 때 얼마만한 앞손이 생기겠는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가상을 해서 앞손을 2 내지 3파스칼 정도 앞손 발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 단순 이게 개구부 유량 공식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3파스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40층 120m의 경우에 대해서 외부 처리량이 0.422 입방메다 세크였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0.827 A 루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겠느냐를 구해 보면 0.295 평방메다가 이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적용해 버리면은 이제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의 50층이 되는 경우에는 외기급기와 버리는 풍량이 커서 이게 계단실용으로 합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때는 승강로에서 배출한다 해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때는 에어컨을 설치해서 나머지 좀 일부 로드 반 정도는 에어컨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단실로 버려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공기가 더 차가움으로 계단실의 온도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 승강로 송풍기를 극기팬이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불렀는데 이것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승강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부속실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속실 공기의 유입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 온도가 높기 때문에 냉방로드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강로 기압을 좀 높게 평상시에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겠어서 즉 하부 10파스칼 상부 40파스칼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극기 팬에 의해서 강제 극기를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송풍기 운전은 승강로 건물 외부 기온과 내부 기온을 측정해서 비교해서 그 설정한 온도차보다 커지면은 돌고 어느 정도 또 한 1, 2도 작아진다면은 꺼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퀀스를 가지면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화재 시 재현 조건도 만족하므로 화재 시에도 그 상태로 운전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쓸만한 팬을 한번 검색해 보니
이노텍의 소형 시로코 페넨필타하는 250gs 정도로 하면은 풍량 2500cnm 이런 걸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2방법, 즉 제1방법에다가 에어컨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승강로 유지 온도와 냉방로드를 앞에 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물 높이별 냉방로드, 그리고 내외기 온도차, 그리고 그때의 필요 급기량은 이렇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 배출량이 있다. 부속실로 좀 공급하고 남는 것은 이렇게 배출량이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냉방 시스템 구성을 생각해 보면은 위표 6을 가지고 보면은 50층 이상에서는 이 외기 필요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외부 배출량도 커서 부담스러운 상태라서, 그래서 한 40층까지 요 정도까지를 그 외기로 하고, 그 이상의 로드는, 냉방 로드는 에어컨을 하나 더 놔서 그 에어컨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개념도를 아래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승강로 송풍기로 바람을 공급하는 것은 앞에 얘기한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단실로 해서 버리자, 배출하자 하는 것도 같은데, 이것이 어느 온도, 지정한 온도까지 이것이 이제 내려가지 못해서 그보다 온도가 한 1도 이상 더 올라간다 할 경우에는 승강로 에어컨 이것이 돌도록 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부담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설계하는 때에 그 경계를 설계자가 이제 잘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로 송풍기의 설치, 운전 및 외부 배출량 처리는 일방법과 같다 하고 앞에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단지 승강로 하단에 승강로 송풍기 등 극기 설비 이쪽이죠. 요거는 승강로 에어컨 여기다가 극기를 외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 이거를 여기다 합쳐서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적용할 때 좀 정밀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 계단실 꿀뚝 효과 관리와 병행하여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대한 꿀뚝 효과를 관리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아주 좋을 것이고, 화재 시는 큰 재난을 예방하는 이제 대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승강로에 대한 꿀뚝 관리 방법은 대략 150m, 높이 150m까지는 외기 도입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나, 그 이상 높이의 승강로에 대해서, 또 계단실이 있는 데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거고, 세 번째, 승강로에 대해 꿀뚝 효과를 경감하는 극기가압 제어를 이렇게 이 위의 방법과 같이 실시하게 된다면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검토 내용을 하나의 논문으로 정리해 볼까 생각해 보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